살다 보면 참 신기한 경험을 할 때가 있죠. 평소라면 절대 들어주지 않았을 무리한 부탁인데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거나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자리에 어느새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말이에요.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그랬지? 친구가 말을 너무 잘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오늘 유독 마음이 약해진 걸까? 사실 그 순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정교한 심리적 전략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도 모르게 설득당하고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 마법 같은 기술들, 과연 어떤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일상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오늘은 교사나 심리학자, 심지어 내 주변의 눈치 빠른 친구들이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는 효과가 입증된 8가지 심리적 기법에 대해 조근조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바로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을 때 무의식적으로 고개가 돌아갔던 경험 있으시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이 언급될 때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대화 도중에 상대의 이름을 적절히 섞어주면 흩어졌던 상대방의 주의를 즉시 나에게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셨을 때 졸음이 확 달아나며 현재 상황에 집중하게 되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이 기법을 본능적으로 사용하시죠. 이 원리는 성인이 된 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나 호감을 사고 싶은 사람과 대화할 때 질문의 시작이나 끝에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철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은 정말 좋은 의견이네요. 영희 씨 같은 식이죠.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평범한 대화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는 조금 장난스러우면서도 소름 돋게 잘 통하는 방법인데요. 대화 중에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슬쩍 건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방으로 짐을 좀 옮겨야 하는데 얄미운 동생이 침대에 누워 도와줄 생각을 전혀 안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럴 때 무작정 이것 좀 옮겨줘라고 하면 거절당하기 십상이죠. 하지만 동생과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혹은 아주 진지한 고민 상담을 하는 도중에 슬며시 물건을 건네보세요.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깊은 대화에 몰입해 있을 때 손에 쥐어주는 것이 무엇이든 일단 무의식적으로 받아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친구와 인생의 복잡함이나 우주의 섭리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기회가 있다면 다 먹은 바나나 껍질을 슬쩍 건네보세요. 아마 친구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리고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 껍질을 소중하게 받아들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겁니다. 세 번째 팁은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를 앞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할 것 같네요. 바로 껌을 활용하는 파블로프의 학습법입니다. 껌을 씹는 게 어떻게 성적을 올려주냐고요? 이건 뇌의 연상작용을 이용한 조건화 원리입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 평소에 잘 씹지 않던 특이한 맛의 껌을 골라 씹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뇌는 그 독특한 맛과 향을 당시 공부했던 지식과 연결해 기억의 저장고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 당일, 같은 맛의 껌을 다시 씹으면 뇌는 이 맛은 그때 그 정보와 세트였지 하고 기억을 더 쉽게 끄집어내게 됩니다. 러시아의 심리학자 이반 파블로프가 개에게 종소리를 들려주며 음식을 주었을 때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개가 침을 흘렸던 그 유명한 실험과 같은 원리죠. 허슨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자극과 반응의 짝짓기는 학습 효율을 극대화해줍니다. 그러니 다음 시험 공부 때는 껌 한 통을 준비해보세요. 어쩌면 그 작은 껌 한 알이 여러분의 성적표를 A+로 바꿔놓을지도 모르니까요. 네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마음가짐의 기술입니다. 바로 인지부조화를 역이용하는 것인데요. 인지부조화란 나의 신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느끼는 불편한 정신적 갈등을 말합니다.
보통은 이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우리는 이것을 원하는 나의 모습이 되기 위한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으로 먼저 정의해버리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돈을 너무 낭비하는 습관 때문에 고민이라면 나는 쇼핑을 별로 안 좋아해. 그런 건 내 취향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보세요. 행동은 아직 쇼핑백을 들고 있을지 몰라도 마음가짐을 먼저 바꾸면 우리 뇌는 그 신념과 행동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결국 행동을 수정하게 됩니다. 5번째 기법은 협상의 기술로도 유명한데요. 큰 부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부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애완동물 가게 유리창 너머로 본 귀여운 친칠라 한 마리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름까지 기블레디라고 지어뒀는데 부모님께 사달라고 하기엔 좀 망설여지죠. 이럴 때 곧장 친칠라 이야기를 꺼내기보다 훨씬 더 난감한 부탁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문을 두드리는 기법 혹은 양보의 상호성이라고 부릅니다. $50를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뒤 그럼 $20만이라도 라고 말했을 때 $20가 훨씬 저렴하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6번째는 조금은 얄미울 수 있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몹시 지쳐있을 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사람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할 때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떨어집니다. 누군가와 논쟁을 벌이거나 거절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죠. 밤새도록 넷플릭스 드라마를 정주행하느라 눈이 침침하고 정신이 멍한 친구에게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돼? 라고 물어본다면 평소라면 단호했을 친구도 그래, 마음대로 해라며 항복하듯 허락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는 상황을 빨리 종료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일단은 수락하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이건 아주 친한 사이에서만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할 기술이겠죠? 7번째는 인간관계의 윤활유가 되어줄 카멜레온 효과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상대방의 몸짓이나 자세를 은근슬쩍 따라 해보세요. 상대가 턱을 괴면 나도 잠시 후 턱을 괴고 상대가 컵을 들면 나도 자연스럽게 물을 한 모금 마시는 식이죠. 마지막 8번째 팁은 설득의 마침표를 찍는 기술입니다. 누군가의 동의를 간절히 얻고 싶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1980년대 응용심리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화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할 때 청자도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결국 그 내용에 동의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통찰력을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소중한 친구들에게도 슬쩍 이 영상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아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심리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